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32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북한으로 삐라를 이렇게 날려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냐 두고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떠나서 낱말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삐라라고도 하고 또 전단지라고도 하죠. 전단지. 그리고 비슷한 말로 찌라시란 말도 있습니다. 이 낱말, 물론 우리는 한자를 주로 합니다만 한자 전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관련된 비슷한 삐라, 찌라시,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만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단지라고 하지만 지자는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빼는 게 맞습니다. 그냥 전단이라고 하면 전단지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전단은 뭐냐? 전할 전자에 헛단자입니다.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연락하는 거, 연결하는 거. 그래서 전달한다. 이렇게 되겠죠. 호치라는 것은 하나를 얘기하죠. 한 겹, 두 겹이 아닌 하나. 그래서 어떤 단일한 것을 헛단이라 합니다. 근데 전하는 거는 좋은데 헛단이면 전달하면 뜻이 잘 안 통합니다. 한자를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단자 속에 호치라는 말 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잡기가 좀 힘듭니다. 그냥 전단 그럽니다. 전단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면 사람 인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오로지 전자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발음하고도 관계됩니다. 오로지라는 것은 일심으로 그것만이라는 그런 뜻이죠. 상당히 글자가 복잡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오로지 전입니다. 내가 전공을 무엇을 한다. 내 대학원의 박사과정의 전공이 뭐다. 그리고 나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다. 그때 쓰는 그 전자입니다. 그리고 내 온 마음으로 일심으로 한다. 이때 전심을 다해서 한다. 그때 이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한다. 그리고 헛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모양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방패를 얘기합니다. 싸움을 가거나 사냥을 할 때 가지고 가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방어를 해야 되는 무기도 같이 가져가야 되겠죠. 일종의 방어와 관련된 그런 무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왜 호추로 바뀌었느냐. 글쎄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저도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어쨌든 의미가 바뀌었다. 원래는 방패를 뜻하는 것인데 의미가 일반적으로 바뀌어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뜻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정작 방패라는 뜻으로 이 글자가 잘 쓰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모양이다. 자, 그래서 전단인데 글자를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전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종이 쪽입니다. 종이 쪽. 종이를 얘기합니다. 자, 나누어준다, 전한다, 그렇죠. 그래서 전입니다. 그러면 단은 무엇이겠어요? 종이 쪽을 얘기합니다. 종이 쪽. 나누어주는 종이 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단지 합니다만 이 종이 지자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단자 안에 이미 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단지는 역전압하고 같은 그런 류의 용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단을 돌린다, 전단을 뿌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전단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삐라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우리 국어사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삐라는 일본말에서 온 것이다. 일본말에는 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비라에서 온 말이다. 그것이 좀 세게 돼서 삐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국어사전에는 전단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이 비라라는 일본말이 어디서 왔느냐? 영어의 빌에서 왔다. 빌 있죠. 우리가 청구서라든지 전표라든지 쪽지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자, 근데 일본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라라고 있습니다. 이 비라를 찾아보니까 영어 빌에서 왔다는 표시가 없어요. 한국 사전에는 이게 일본말이 영어에서 왔다는데 정작 일본의 중요한 사전을 봐도 이 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비라가 이러한 편자입니다. 조각편이죠. 이 편에 이 히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좀 세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라가 됐다. 우리는 더 세게 얘기해서 삐라라고 합니다. 네. 물론 설명은 광고, 선전 등을 위해 나누어 주거나 붙인다는 한 장으로 인쇄된 종이다. 나누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붙이는 것,
주로 붙이는 용례가 많았어요. 사실은. 뒤에 찌라시가 나옵니다만, 찌라시는 주로 나눠 주는 것이고, 비라는 주로 붙이는 것인데, 지금은 그냥 혼용해서 같이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어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비라가 영어 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이것과 관련이 없다. 우연히 비슷할 뿐이지, 원래는 일본의 이렇게 조각편이라는 것은, 또는 한 장, 두 장 할 때, 한 매, 두 매 할 때, 우리가 종이 한 매, 두 매 쓸 때, 이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이 이 히라라는 발음인데, 여기서 온 것이다. 영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설명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는 설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찌라시란 말을 보면, 제가 가진 국어사전은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찌라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찌라시 또는 찌라시라고도 하는데, 그렇지만 인터넷 사전을 치면 두 개 다 나옵니다. 인터넷 사전에 보니까 찌라시에서 선전을 위해 만든 종이 쪽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찌라시라 쓰지 말고 낯짠 광고다, 선전지로 순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찌라시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일본식에서 쓰는 한자로 쓰면 흩을산입니다. 흩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흩는다는 것은 나눠준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밥 위에다가 이렇게 생선을 뿌려서 먹는 것도 사실은 찌라시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쪽으로는 선전지, 낯짠 광고로 뜻하는 찌라시란 말도 있고, 또 광하게 찌라시란 말도 인터넷 사전에는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 내용과 조금 결이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는 단지 선전을 위한 종이 쪽지를 얘기하는데, 찌라시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주의, 주장, 사물의 존재, 가치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전하거나 알리기 위해 만든 종이 쪽지를 좀 속되게 이러는 말이다. 좀 속된 표현이다. 찌라시 하면 어감상으로도 좀 그렇죠. 뭔가 좀 사기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전한다라는 말, 이렇게 전자를 썼죠. 전자를 썼는데 이 글자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오늘 한번 제가 기본적인 걸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에 이 전자의 위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런 모양의 글자예요. 단독으로는 거의 서이지 않습니다. 발음은 있습니다. 오로지 전, 또 삼갈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렇게 생긴 물건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학설을 세 가지를 보면 첫째 둥근 실패의 모양이다. 실을 감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이나요? 네, 어쨌든 그리고 또 물레의 모양이다. 이 실을 잡는 물레의 모양이다. 그리고 또는 둥근 자루의 모양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합니다만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물레의 모양이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있습니다. 둥글다는 것이에요. 둥글다는 것이고, 위에 두 개는 보면 둥근 실패나 물레는 실을 한쪽으로만 감아야 됩니다.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반대로 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엉키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감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둥근 자루도 어떤 물건을 넣은 자루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이렇게 다뤄야 된다.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 는 것은 물레도 마찬가지, 실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삼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로지 일심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라는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관련된 글자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한 방향으로만 뭘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손을 붙였습니다. 아래 마디촌자. 손은 손이죠. 자, 실을 감는다. 물레로 실을 감을 때는 이제 모양의 글자가 조금 바뀌었죠. 아래. 실을 감을 때는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감아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전입니다. 오로지 전. 이렇게 했다가 또 마음이 반대로 돌아서서 이렇게 달리 반대하면 안 된다. 오로지 일념으로 한 방향으로만 손을 써야 된다는 것이 오로지 전입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이제 여기에 전자는 전할 전자인데 사람이 무엇을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에 어떤 물건을 든 자루다. 물건을 든 자루를 사람이 들고 옮긴다라는 그런 뜻으로 조금 더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은 비슷한 글자를 두고 자원을 하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구른다는 것은 자, 바퀴입니다. 바퀴가 이렇게 굴러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구를 전자가 되고, 또 둥글다. 둥글다 하는 것은 이 안에 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 오로지 전인데, 둥근 물레다. 이렇게 되면 둥근 것이지 않습니까? 둥글지만은 이 둥글다는 뜻이 이 글자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한자에는 이게 둥글다는 것이, 표시가 전부 네모로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원래 둥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주위에 둥근 모양을 했다. 그래서 둥글단이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네, 어쨌든 이러한 복잡한 모양의 글자이지만 여기서 온 것이고 중심이 되는 글자가 이 글자다는 걸 눈에 좀 넣어두시면 어떨까요? 여기서 전문이다, 전공이다 하겠습니다. 전달이라 할 때 이 글자 쓰죠. 자전거, 스스로 굴러가는 차를 자전거라 하죠. 대단원, 단원이라는 것은 둥글단, 둥글원이에요. 크게 둥글다. 연극이나 뭔가 끝났을 때 아주 해피엔딩으로 잘 둥글둥글하게 잘 끝나는 것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합니다. 이때 둥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헛단자와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헛단자는 앞에서 제가 방패라고 했습니다. 방패의 모양이다 했습니다. 자, 방패는 이렇게 보통 이것은 타원형의 방패라고 하는데 아주 두껍지는 않습니다. 여기 뭔가 두 개가 있는데 방패가 굉장히 두꺼우면 안 되겠죠. 옆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평평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이라고 할 때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할 때 쓰는데 제사와 관련된 보일시를 해서 제단을 이렇게 평평하게 쌓는다.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 해서 참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원래 방패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창을 뜻하는 창과를 넣으면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운다 하는 걸 싸움입니다. 전쟁할 때 싸움 전. 자, 이 방패를 가지고 또 활을 붙입니다. 활로 여기에 이 방패라는 것이 이렇게 위에 뭔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고무세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활을 붙이면 뭔가 쏘아서 날리는 타날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방패라는 것은 싸움에서도 쓰지만 우리가 사냥을 할 때도 씁니다.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할 때는 개를 한 마리 데려가면 좋겠죠. 사냥개.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개를 데리고 하는 것이 사냥이다 해서 이 사냥은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수다. 원래는 사냥을 뜻하는 글자인데 사냥은 짐승을 잡음으로 짐승수입니다. 야수 이렇게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 전단이라고 했는데 이 단자의 뜻이 무엇이냐? 헛단을 하면 전단과 뜻이 안 통합니다. 전하는데 헛을 전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딱 하나 더 골라서 항목별로 사물을 기재한 종이를 가지고 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 용례를. 일종의 리스트다.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명세서 또는 목록, 뭘 품목을 쭉 적은 목록, 그리고 명부, 사람 이름을 쭉 적는다든지 어떤 일람표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표, 종이표를 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전해주는 종이 쪽지라는 뜻이에요. 전단.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사주단자 있습니다. 사주는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렇게 얘기하죠. 사주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신랑 결혼식이 이제 정해지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은 종이를 보냅니다. 사주 단자를 함 속에 넣어 보낸다든지 하죠. 그때 보내는 신랑의 사주를 적은 종이 쪼가리라는 뜻이에요. 사주 단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명단이 있습니다. 자, 명단을 내라. 사람 이름 누구 이번에 참가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라. 명단. 이름을 적은 종이 쪼가리라는 뜻이에요. 이름 리스트라는, 명부 리스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리고 식단, 메뉴표 있죠. 우리 가게에서는 어떠한 요리가 있습니다 하고 그 요리를 적은 종이 쪽지, 그것을 식단이라고 합니다. 메뉴표, 식단표, 이 단도 종이 쪼가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얘기한 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전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종이 쪼가리를 얘기한다. 종이 쪼가리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종이 쪽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쓰는 말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주로 우리가 이 단자를 호치다, 하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헛단 외우기 때문에 전단하면 전하는 헛을 전한다 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한자가 사실 조금 어려운 게 한 글자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익히는 게 조금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만 이런 실제 낱말을 두고 우리가 익히게 되면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전단, 비라, 지라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